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 경자입니다. 오늘은 유상증자 종목을 또 하나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국도화학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도 보령제약처럼 유상증자를 한 후에 바로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더욱더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심사숙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사 이름이 국도화학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으시죠? 회사 CI를 보니 케미컬 회사라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요. 국도화학은 케미컬 소재 중에서도 에폭시라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국내 1위 점유율을 가져가는 기업인데요. 그것도 시장 점유율 65%로 거의 과점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에폭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에폭시는 다양한 산업용 재료에 활용되는데요. 먼저 선박에 부식을 방지하는 코팅용 페인트 소재로 활용이 되고요. 비행기나 자동차 등의 수송기기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경량화 소재로도 사용이 된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실 텐데 건물 바닥에 누수를 막아주는 방수용 바닥재와 타일 접착제 등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코팅이나 접착제로도 사용이 된답니다. 그러므로 에폭시라는 소재는 우리 산업 전반의 각종 제품의 1차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원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를 드렸던 주요 활용처들이 요즘 잘 나가죠. 조선업도 올해 수주 목표 60%를 넘게 채우면서 모처럼 만에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전에 건설업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건설업도 국내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특히 대선과 맞물리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정치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종도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기사를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각종 산업이 활성화되다 보니 에폭시의 수요도 많아졌는데요. 석유화학 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제품의 원재료가 차지하는 원가가 90%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제품 판매 가격에 원가를 제외한 것을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스프레드가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버는 돈도 많아지고 있고 이익도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금년 1분기 실적을 보시면 확실하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커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보통 영업이익률은 4%대, 순이익률은 3%대를 기록하다가 금년 1분기에는 각각 2배씩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년 1분기 실적과 전년 동기간을 비교를 해보면 매출과 이익 모두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각종 산업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 에폭시의 수요 증가가 그대로 국도화학의 실적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 상태를 보면 금년도 1분기에 갑자기 재무 상태가 악화되었는데요. 유동 비율도 40% 줄었고 부채 비율도 약 30%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재무 상태 악화 배경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차입금 증가가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차입금이 더 늘어나게 되면 회사의 신용도가 하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추가 자금 소요는 유상증자로 해결하려는 카드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유상증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증자의 자금 사용 목적입니다. 국도화학의 자회사 두 군데에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지원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데 400억 원을 사용하고요. 물류센터와 공장 증설에도 400억 원을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200억 원으로는 원재료를 매입할 계획이고요. 제가 실권주에서 강조를 드렸던 유상증자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계획은 없으므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은 160만 주입니다. 기존 주식수가 약 581만 주였는데요. 21.5% 비중입니다. 유상증자 규모는 적지 않은 수준이고요. 160만 주를 우리사주 조합에게 20% 배정합니다. 나머지는 구주주 청약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요. 구주주 청약 자격을 획득하시려면 7월 7일 수요일까지 국도화학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현재 신주 발행 예정가액은 57,700원입니다. 할인율은 20%를 부여했는데요. 1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배정 기준일 전일인 7월 6일에 확정이 되고요.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가 청약하기 3일 전인 8월 6일에
확정이 됩니다. 화면은 국도화학의 6월 25일 기준 일봉 차트입니다. 약 7만 5천 원으로 유지되고 있던 주가가 유상증자 발표 후에 약 6천 원 정도 더 하락을 해서 현재 주가는 6만 9,300원입니다. 현 주가 기준의 PER은 9.4이고요. 참고로 동일업종 PER이 약 23인데요. 이렇게 동일업종 PER이 높은 이유는 석유화학 업종 중에서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LG화학이죠. 그래서 동일업종에 비해서 국도화학의 PER이 낮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주가는 69,300원인데 신주 발행 예정 가액을 책정할 때의 기준 주가가 약 7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6천 원 정도의 갭이 있으므로 1차 발행 가액은 5만 7,700원보다 더 낮아져서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주주에게는 약 0.23주가 배정이 됩니다. 100주를 보유하신 분이라면 23주를 청약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이 부여되게 되는데요. 신주 인수권은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5거래일 동안 거래가 되고요. 8월 11일과 12일에 구주주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유상증자 청약 증거금은 100%가 필요하고요. 청약 후 미달 물량이 발생되면 최근에 소개를 드렸던 실권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량을 대상으로 일반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청약은 한국투자증권에서만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9월 1일에 상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무상증자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던 보령제약과 마찬가지로 국도화학도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상증자라는 선물을 주주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무상증자에 해당이 되고요. 무상증자를 받으려면 8월 18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유상증자 신주가 9월 1일에 상장이 되지만 이미 주주명부에는 8월 18일 전에 올라갔으므로 전부 무상증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무상증자는 한 주당 약 0.22주를 배정을 하는데요. 100주를 보유하시면 22주를 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로 발행된 수량은 9월 7일에 상장하게 되고요. 그럼 최적 보유 조건을 알아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니 22주를 보유를 하신다면 유상증자를 신청하기 위한 신주 인수권을 5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시면 27주가 되시고요. 여기에 무상증자 배정 비율 0.227주를 곱하면 6주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보유 수량은 33주가 되는데요. 무상증자 배정을 하면서 발생된 소수점은 상장일 주가 기준으로 매도되어 현금으로 입금이 되지만 유상증자가 배정되면서 발생된 소수점은 전부 버려지기 때문에 최적 수량을 고민하시면서 보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신주 인수권 수량의 20%를 초과해서 청약을 하실 수 있으므로 제가 말씀드렸던 최적 보유 수량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각자 계산을 좀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도화학의 최대 주주는 국도 코퍼레이션입니다. 현재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유상증자에 배정되는 수량 전부를 청약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지 않으므로 청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영권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선택지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도화학의 부정적인 이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석유화학 산업이 피크아웃에 도달했다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크아웃은 산업이 고점에 도달해서 이제는 하향세로 접어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금년 5월에 JP모건에서 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코스피 화학업종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피크아웃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큰 조정이 왔다가 현재는 횡보를 거쳐서 다시금 주가가 약간씩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크아웃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회복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주주들의 민심입니다. 국도화학은 주가가 45,000원부터 약 94,000원까지 쉴 새 없이 오르다가 약간의 조정을 받았고 거기서 회사는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향으로 주가가 추가 하락한 상황인데요. 국도화학을 고점에서 사신 주주분들께서 많으십니다. 이분들께서는 유상증자를 결정한 타이밍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번 주 금요일에 서교흥업이라는 부동산 임대회사를 인수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임대회사인데 실상으로는 마포에 빌딩을 매입을 한 것인데요. 회사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마당에 이렇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국도화학의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가 발표된 직후에 기관은 매도 포지션, 그리고 외국인은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가 최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소량이나마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도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국도화학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투자는 항상 본인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다음 한 주도 성공적인 투자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진일보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